오이소박이 얼마나 하세요? 몇 번 먹어본 정도밖에. 너 집에서 안 만들어? 거기 김치? 나도 엄마가 해줬었지. 지금은 사 먹으니까. 한국에 이제 김치가 있고 여러 가지 음식이 있습니다. 요즘에 한류가 많이 불었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2024년, 2025년에 굉장히 핫했던 이슈가 뭐냐 하면 바로 코쿤버 코리안 스파이시 샐러드라고 하는 이 네 개 단어였어요. 24년도, 25년도에 미국하고 캐나다에서 가장 유명했던 한류 하면은 역시 오이소박이를 빠질 수 없죠. 자, 오이소박이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 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것은 뭐니 뭐니 해도 마늘입니다. 마늘 하면서 가장 오랫동안 저희가 먹을 수 있게 하는 저장 음식으로 했던 게 김치인데요. 조선시대의 산림경제라는 책에 오이소박이의 최초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최초로 오이소박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는데요. 산림경제에 있는 오이소박이는 오이를 젓갈과 함께 여러 가지 양념을 넣고 항아리에 담게 하라 라는 산림경제의 말에서 나오기 시작해요. 강원도 태백에 가면 오이지라는 말로 오이소박이를 합니다. 전라도에 가면 오이소박이라는 말을 사용하죠. 소박이 하면 소박하다 또는 굉장히 단촐하다라는 말에 물체 이를 받아서 소박이라고 하는 걸로 오이소박이의 시작점이 되고요. 그 당시에 가장 저렴했던 오이를 가지고 발효 음식을 만들기 위한 최대의 음식이 오이소박이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담궈주셔서 먹었던 기억? 어머니는 어디 분이시죠? 충청도 분이십니다. 아, 충청도 맛있죠. 오이소박이 얼마나 하세요? 한 몇 번 먹어본 정도밖에 모릅니다. 저희 제품 있잖아요. 아, 예, 있습니다. 너 집에서 안 만들어? 거기 김치? 나도 엄마가 해줬었지. 지금은 사 먹으니까. 근데 이게 오이소박이가 원래 고춧가루가 안 들어갔었어. 오이를 소금에 절인 뒤에 각종 젓갈과 함께 야채를 넣고 항아리에 들어 묻어라. 이게 산림경제라고 하는 18세기 조선에서 나왔던 얘기거든. 근데 이 조선에서 나왔던 거 봐봐. 아까도 내가 했던 얘기에서 고춧가루가 나오질 않잖아. 그래서 그 고춧가루가 나오지 않았는데 언제 나오냐면 1950년대 6.25에 어떤 전쟁 기록에서 엄마가 아들내미한테 밥을 줄 때 반찬이 없으니까 오이소박이에다가 고춧가루를 넣고 그게 어떻게 보면 오이소박이의 최초였던 것 같아. 이전까지는 약간 절임 음식이었던 것 같거든. 근데 그거는 좀 더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되지만 내가 했던 논문에서는 이게 아마 최선이었어. 그럼 고춧가루의 유래에 대해서 아시나요? 고춧가루면은 그냥 우리나라에서 나온 거 아니야? 난 그렇게 알고 있었. 원래 고춧가루가 남미에서 나는 건데 저희 나라에 들어온 거는 아마 임진왜란 전후로 지금 역사서에는 나와 있는데 남미에서 네. 한국까지? 근데 이게 이제 중국을 통해서 들어왔겠죠, 당연히. 콜럼버스 때 통해서 이제 전파됐다가 중국에서 이제 저희 나라로 들어왔다는 설이 있는데 지구 반바퀴를 그렇죠. 밀키몬대를 그렇죠. 아무리 시크로드 하더라도 그런데 저희 나라에서 자생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전의 명칭은 고초라고 문헌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산초? 그초? 그렇죠. 고초. 그 대신 산초. 산초는 뭐야? 이제 맵다는 의미에서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내가 아는 고춧가루는 우리가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산간점에 이제 소금이 되게 어렵잖아. 그러다 보니까 뭔가는 넣어서 먹어야 되겠는데 뭘 먹어야 되지? 그리고 염전도 거의 이제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다 파괴가 되니까 그거를 산간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소금 대신 고춧가루를 넣어보기 시작해서 이제 빨간 김치가 생각했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거든.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이 정도로만. 알았어. 그래서 이제 다시 오이소박이를 얘기를 하자면 기본적으로 오이소박이는 되게 다르게 전쟁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김치예요. 기본적으로 배추를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절이고 여기 양념을 해서 보통 수주 또는 많으면 개월까지도 저장을 해갖고 먹는 게 김치인 반면에 30분의 오이에다가 소금만 절여서 기본적으로 양념을 묻히게 되면 일주일 정도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오이소박이가 됩니다. 오이소박이가 전쟁에서 많은 역할을 했고 많은 이야기를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이 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산림경제에 이런 오이소박이 기록이 최초에 나오거든? 네. 산림경제가 그 조선 숙종 때 홍만선이 지은 우리나라의 최초의 농업 관련된
책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농민들, 백성들의 그런 걸 백과사전식으로 편찬을 한 게 산림경제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오이에는 네. 기본적으로 전쟁에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젖산균과 유산균이 안에 들어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되게 짧은 시간 안에 네. 그것도 정말 맛있게 나오는 게 네. 지금 오이소박인데 네. 유산균이 많으면 좋은 거고 적으면 나쁜 거고 그런 거예요? 아니면 유산균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야? 역할을 하는 거죠. 배변 활동이나 이런 거에 그 장에 도움을 주는 역할인 거죠. 그럼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뭐든 이제 과하면 안 좋아서. 알겠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얘기할 거는 지역색인데 기본적으로 오이 소박이는 오이가 조선시대 이전부터 한국에서 계속 자라왔고 자생해왔고 마찬가지로 오이에 대한 음식들이 굉장히 많은 관계로 각 지역색을 가지고 가게 돼요. 뭐 예를 들어 평양식 같은 경우는 소금을 거의 안 쳐요. 2, 3%밖에 안 돼서 과발효가 될 정도로 해서 평양식 약간 담담한 또는 약간 심심한 형태의 오이소박이를 만들고요. 전라도는 우리가 알고도시피 진짜 젓갈을 사용합니다. 오이소박이 하면은 보통 고추에다가 고춧가루하고 소금을 사용한다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라도에서는 젓갈을 굉장히 많이 사용한다고 해요. 그리고 강원도에서는 고춧가루 사용하지 않고 청양고춧가루로 오이소박이를 만든다고 하네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서울,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강원도 이 전체적인 맛의 기본적인 오이소박이는 저희가 알고 있는 시원하고 새콤하고 달콤한 오이소박이가 맞죠. 이거는 경상도에서 있었던 오이소박이를 기본으로 저희가 전국에 이런 스탠다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가져온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여쭤볼 게 하나 있어요. 다이어트에 오이소박이가 좋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이 소박이가 좋다기보다는 오이가 다이어트에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성분이 있어요? 95%가 이제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외에 이제 뭐 비타민 C도 있고 했는데 대부분이 이제 물 성분이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물을 많이 먹으면 다이어트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오이에 뭐 특수한 성분들이 있는 거예요? 특수한 성분은 아니고 아무래도 이제 칼로리가 전체적으로 낮으니까 다이어트에 좋습니다. 오늘 오이소박이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어요. 오이소박이에 대한 어떤 에피소드들, 어떤 전쟁 때 전쟁 음식으로 썼던 것들, 그런 것들 얘기가 나중에 차후 시간이 되면 저희가 한 번 더 소재로 다뤄볼게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요왕이 내기에서 다뤄볼 거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오이소박이 또는 여러분들의 지역색에 알려지지 않은 오이소박이가 있으면 저희한테 레시피를 공유를 해주시면 저희가 한번 만들어서 다시 한번 방송에 들어오겠습니다.